아들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로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으냐? 텅 빈 거실에는 괴종식의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붙들고 있던 분필을 내려놓고 정년이라는 이름의 명예로운 훈장을 받은 지 어느덧 2년. 칠판을 가득 메우던 수식들도 왁자지껄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아득한 기억 저편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이 넓은 집은 시간이 흐를수록 휑한 바람만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딱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젊었을 적에는 시간이 없어 못 읽었던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건만 이제는 까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장을 넘기는 소리마저 외롭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밥이나 먹고 가라며 불렀던 아들 녀석이 제 스마트폰을 한참이나 만지작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에 폰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심심하실까봐 동네 친구 만나는 어플 하나 깔아드렸어요. 등산이나 산책같이 할 친구분들 만날 수도 있대요. 화면에는 생전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아이콘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을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길로만 걸어온 제게 이런 신문물은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한 것이었으니까요. 손주 녀석이 보내주는 재롱 영상을 보는 것 말고는 전화나 문자 기능 외에는 쓸 줄도 모르는 제게 어플로 친구를 사귀라니요. 아들의 성의가 괘씸해서가 아니라 정말이지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저희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처음 며칠은 아들이 깔아준 그 어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잘못 눌렀다가 이상한 일이 생길까 두렵기도 했고 이 나이에 주책이라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저 평소처럼 공원을 정처 없이 걷거나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걷는 공원의 벤치는 왜 이리도 차갑고 재미없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억지로 웃어 보이는 제 모습은 또 왜 그리 처량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날따라 유독 밤이 길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방 안의 고요함은 제 귀를 먹먹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끓어오르는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고 저는 홀린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알록달록한 아이콘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구경이나 해보자. 화려한 화면과 함께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맛집을 탐방할 사람을 구하는 글, 함께 운동하자는 글, 젊은이들의 유행어로 가득한 시시콜콜한 잡담들. 제 눈에는 그저 낯설고 요란한 세상이었죠. 역시 나 같은 늙은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씁쓸한 마음으로 화면을 끄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스크롤을 내리던 제 엄지손가락이 어느 한 게시물 위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해질녘 공원을 혼자 걷는 게 조금은 쓸쓸하게 느껴지는 저녁입니다. 말없이 나란히 걸어줄 동네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차 한 잔이면 더 좋고요. 화려한 사진도 시끄러운 이모티콘도 없는 그저 담백한 몇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글보다도 제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 대신 글을 써준 것만 같았달까요? 해질녘 공원의 쓸쓸함, 말없이 나란히 걸어줄 사람에 대한 그리움,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그 모든 것이 바로 제가 매일같이 느끼고 갈망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글을 몇 번이고 곱씹어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화면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나와 같은 온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닐까? 어쩌면 이 사람이 내 적적한 노년의 작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캄캄한 방 안 환하게 빛나는 작은 화면 속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제 손가락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답장하기라는 버튼 위에서 몇 번이나 머뭇거렸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낯선 시도 앞에서 제 심장은 마치 첫사랑을 앞둔 소년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버렸습니다. 평생을 수학교사로 살면서 지각 한번 해본 적 없는 몸의 밴 습관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조급해서였습니다. 늘 혼자 와서 앉던 공원 벤치인데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설고 불편한지. 엉덩이를 들썩이다가 괜히 바지 주름을 한번 펴보고 어색하게 헛기침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인가. 아들이 깔아준 어플을 들여다보며 밤새 고민했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책 친구 구합니다. 그 짧은 글을 올리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덜컥 만나자는 답이 왔을 때 설렘보다 덜컥 겁부터 났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나, 만나서 할 말도 없으면 어쩌나,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작은 일탈을 저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한 여성이 두리번거리며 공원 입구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어플에서 봤던 인자한 미소를 띤 그 사진의 주인공이 틀림없었습니다. 화사하지만 과하지 않은 색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편안한 운동화 차림. 왠지 모르게 그 모습에서부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쪽을 발견했는지 그분은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부드러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정말이지 오랜만에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분이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산책 친구 구한다고 글 올리신 분 맞으세요? 목소리가 참 맑고 따뜻했습니다.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제 어깨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과 함께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제가 그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나 안 나오시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제 말에 그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눈매가 참 곱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더 걱정했는걸요. 이런 거 처음이라 길이라도 잃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네요. 그분의 말에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색하게 벤치 양끝에 잠시 앉아 있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발끝만 보고 걸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학생들 앞에서 수백 번도 넘게 떠들던 저였는데 단 한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며칠 전만 해도 쌀쌀했는데 오늘은 꼭 봄이 다시 온 것 같아요. 또다시 정적을 깬 것은 그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정말 그분의 말처럼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걷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공원에 자주 오시나 봐요? 저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넓고 좋네요. 저 나무는 이름이 뭘까요? 잎사귀 모양이 참 신기해요. 그분은 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질문에 아는 만큼 대답하며 뒤따라 걸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 동네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저쪽 시장에 어느 떡볶이집이 맛있는지, 주말에는 주로 뭘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그런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있더군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어쩌다 이 어플을 사용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질문에 그분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나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그러다 문득 해 진녘에 누구랑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동네 한 바퀴 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봤어요. 그 담담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킨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아들네가 분가하고 난 뒤 제가 매일같이 느끼던 바로 그 감정이었으니까요. 텅 빈 집의 적막함, 혼자 맞이하는 저녁의 쓸쓸함.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저도 꼭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 그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희는 어쩌면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공원에는 주황빛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아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해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분의 진심 어린 인사에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 저는 차마 내일 또 만나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부담스러워할까봐, 오늘 이 좋은 기억마저 망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멀어지는 그분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혼자 걷는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비었던 제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어색하게 나눴던 첫 인사와 나란히 걸으며 주고받았던 소소한 대화들,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했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아련하고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내일도 오늘처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질없는 기도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어색했던 첫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늘 정막과 싸우다 지쳐 억지로 눈을 감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텅 빈 집안에 들어서면 늘 저를 반기던 건 텔레비전 소리뿐이었는데 그날 밤은 귓가에 그녀의 웃음소리가 조곤조곤하던 목소리가 맴도는 듯 했지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고작 1시간 남짓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마치 오래된 친구와 회포를 푼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제 함께 걸었던 공원 산책길이 떠올랐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은 어제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던 시간들이 저녁 7시라는 어떤 기준점을 향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주책맞은 기대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도 그저 한번 심심해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온종일 서성이고 책을 펼쳤다 덮었다 하기를 수십 번. 오후 늦게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들이 보낸 안부 문자겠거니 무심코 화면을 켰는데 그녀였습니다. 오늘 저녁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오늘도 산책하실래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는지 모릅니다.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무 기다렸다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아 일부러 덤덤한 척, 네, 좋습니다. 이따 7시에 뵙겠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됐고 그 만남은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매일 저녁 7시는 우리 둘만의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한 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나란히 걷기만 했었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행여나 내 말이 지루하지는 않을까 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반찬은 뭘 했는지, 새로 나온 드라마가 재미있다던지, 길가에 핀 저 꽃 이름은 무엇인지. 그녀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보세요. 개망초가 벌써 이렇게나 많이 피었네요. 하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그녀를 볼 때면 잿빛이던 제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숫자와 공식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 그녀가 들려주는 꽃과 나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지요. 어느 날은 제가 불쑥 물었습니다. 그렇게 식물을 좋아하시는데 혹시 예전에 관련된 일을 하셨었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말없이 곁을 지켜주잖아요. 제 속상한 마음도 다 들어주는 것 같고
또 예쁘게 꽃을 피워서 저를 위로해주기도 하고요. 고맙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녀가 꼭 저 꽃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묵묵히 제 곁에서 걸으며 제 서툰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위로해주는 모습이 꼭 닮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칠판 앞에서 분필 가루를 마시며 살아온 인생.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달렸지만 정작 제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 아내가 곁을 떠나고 텅 빈 교실에서 마지막 종소리를 들으며 퇴임하던 날의 공허함까지.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그날따라 술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책이 끝날 무렵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참 좋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 수학을 배운 학생들은 참 행복했겠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녁 7시를 기다리는 제 모습은 점점 더 유치해졌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벌써부터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나 다시 빗었습니다. 시계 분침이 야속하게 느껴진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이라도 집에 들르는 날이면 혹시나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안절부절 못했지요. 이제 그녀와의 저녁 산책은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찾아오던 지독한 외로움과 적막감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녀와 함께 걷는 그 1시간 남짓한 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책 친구라는 이름 아래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만나 함께 걷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이 단순히 친구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요. 캄캄했던 제 황혼의 길에 그녀라는 사람이 한 줄기 밝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가로등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나란히 동네 공원 길을 걷고 있었죠. 매일 같은 길을 걷고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단 하루도 지루하거나 똑같이 느껴지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으니까요. 제 무채색 같던 일상에 그녀라는 사람이 들어와 다채로운 색을 입혀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하늘의 별이 총총했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풀내음도 평소보다 짙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었죠.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그녀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 가게에 한번 들러보실래요? 바로 요 앞인데. 늘 산책이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헤어지곤 했는데 그녀의 가게에 가보자는 제안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안의 어딘가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설렘과 함께 약간의 망설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공간, 그녀의 세상에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 네. 좋지요. 궁금했었는데 잘 됐네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앞장섰습니다. 총총거리며 걷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발걸음도 덩달아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길을 벗어나 작은 골목으로 접어드니 정말 그녀의 말대로 멀지 않은 곳에 아담한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불빛 아래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서윤의 뜨락. 간판에 쓰인 글씨마저 그녀의 손글씨인 듯 정갈하고 따뜻했습니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향기를 한데 모아놓은 듯한 향긋함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흙내음, 젖은 이끼 냄새, 그리고 수백 가지 꽃들이 제각기 내뿜는 달콤하고 싱그러운 향기가 뒤섞여 머리가 아찔할 정도였어요.
평생 수학 공식과 분필 가루에만 익숙했던 제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어휴, 좀 어수선하죠? 낮에 손님들이 많아서 정리를 미처 다 못했네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조금도 어수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리를 찾지 못한 듯 보이는 작은 화분 하나, 무심하게 툭 놓인 가위 하나까지도 모두 그녀의 손길이 닿아 살아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녀는 가게 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시든 잎을 떼어내고 물이 마른 화분에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공원에서 만날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산책길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잔잔하게 미소 짓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돌보는 여왕처럼 혹은 자식들을 살뜰히 챙기는 어머니처럼 그 작은 공간 안에서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생기 넘쳤습니다. 꽃 하나하나에 말을 걸고 잎사귀를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처럼 말없이 한쪽 구석에 서서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작은 보라색 꽃이 핀 화분 하나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고개를 저으니 그녀가 화분을 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바이올렛이에요. 꽃말은 영원한 우정인데 또 다른 꽃말은 작은 사랑이래요. 작은 사랑. 그 단어가 제 심장에 콕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자그마한 화분에서 전해져 오는 흙의 온기와 화분을 건네주며 스쳤던 그녀의 손끝에서 남은 미세한 온기가 뒤섞여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꽃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똑같이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줘도 주인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라거든요. 매일 들여다보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면 더 예쁜 색으로 꽃을 피우고 무심하게 내버려두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꼭 사람 마음 같지 않나요? 그녀는 꽃을 보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마치 제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교직에서 은퇴한 후 제 삶은 마치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린 화분처럼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게 매일 저녁 함께 산책을 하며 다정한 말을 건네주던 그녀는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지요. 그녀는 제게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향긋한 차 향기가 꽃향기와 어우러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손님이 어떤 사연으로 꽃을 사갔는지, 새로 들여온 식물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이처럼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가슴 설레며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수학 문제를 푸는 제자들의 목소리도 세상 돌아가는 뉴스 소리도 제게는 그저 무의미한 소음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들어와 선명한 무늬를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에 열중한 그녀의 두 뺨은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조명빛을 받은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웃을 때마다 예쁘게 휘어지는 눈꼬리와 조곤조곤 말을 이어가는 부드러운 입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이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동질감이나 편안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수많은 꽃들 사이에 앉아 꽃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확고한 감정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까맣게 잊고 지냈던, 이제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낯설고도 뜨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메마른 내 마음에 그녀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났구나. 그 깨달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제 마음에 크고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감정의 소용돌이에 얼굴이 화끈거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차를 마시는 척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여전히 해맑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작은 꽃집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향기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꽃집에 다녀온 이후로 우리의 산책은 조금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동네 한 바퀴를 돌며 하루의 소회를 나누는 편안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대감과 미묘한 설렘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제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고 그녀를 바라보는 제 시선에는 저도 모를 따스함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여느 때와 같이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하늘은 짙은 남색과 주황색이 아름답게 뒤섞인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지요. 하늘 좀 보세요. 꼭 누가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녀가 하늘을 가리키며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게요. 평생을 봐온 하늘인데 사장님과 함께 보니 매일이 새롭습니다. 제 말에 그녀가 저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흙먼지 냄새가 섞인 바람이 훅 불어오더니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비가 오려나 봐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툭, 투둑,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랑비련이 했는데 순식간에 굵은 장대비로 변해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적셨습니다. 아이고, 이쪽으로요. 저는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이끌고 가장 가까운 건물의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상점의 작은 처마였지만 거센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처마 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세차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서 있자니 어색한 침묵과 함께 서로의 숨소리가 유난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샴푸 향이 났고 차가운 밤 공기와 뒤섞인 그 향기에 제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빗물이 차가웠는지 그녀가 어깨를 살짝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등이 그녀의 손과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의 스침이었지만 마치 강한 전기가 흐르는 듯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황급히 손을 거두려는데 그녀 역시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쪽으로 살짝 몸을 돌려 저를 올려다보았지요. 빗소리만이 가득한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빗물에 젖은 가로등 불빛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시계가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달려온 것만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적을 깬 것은 그녀였습니다.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어요. 선생님 손은 참 따뜻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무슨 주책인가 싶으면서도 솟구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저는 용기를 내어 스쳐 지나갔던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여린 손이었습니다. 평생 흙과 꽃을 만지며 살아왔을 그 손에서 그녀가 살아온 삶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 손도 참 곱습니다.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을 테니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마주 잡아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차가웠지만 맞닿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 때문일까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날 낡은 처마 밑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도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확인한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그저 동네 산책 친구에서 끝날 것이 아님을. 60년 넘게 살아온 제 메마른 삶에 드디어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손에 남은 그 사람의 온기가 마치 제 남은 인생을 전부 데워줄 것처럼 따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날 이후 저희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었죠. 칠흑 같던 제 삶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그녀와의 관계를 저는 소중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이 60을 넘긴 남녀의 만남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지 굳이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저 호기심 어린 시선 혹은 가벼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막 싹을 틔운 저희의 감정이 행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닳아 없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마음은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마치 이제 막 싹을 틔운 여린 새싹을 지키듯 저희는 우리만의 시간을 소중히 감추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던 저녁 약속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그 시작은 그녀의 제안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조조 영화 좋아하세요? 이른 아침에는 사람도 없고 오롯이 우리 둘만 영화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아침잠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이른 아침은 누구보다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조금 떨어진 영화관에서 만났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약속 장소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20살 청년처럼 가볍고 설렜습니다. 텅 빈 영화관 로비에서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어주던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막 피어나는 한 송이 목련 같았습니다. 어둑한 상영관에 나란히 앉아 커다란 팝콘통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으니 꼭 10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군요. 고소한 팝콘을 집으려다 손끝이 스칠 때면 어김없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스크린에서는 배우들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지만 제 온 신경은 옆자리에 앉은 그녀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녀의 옆모습, 이야기에 몰입하며 살짝 벌어진 입술, 슬픈 장면에서 조용히 눈가를 훔치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게는 영화보다 더 극적인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상영관을 나설 때쯤이면 세상은 이미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아침 풍경을 보며 방금 전까지 함께했던 그 비밀스러운 2시간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조조 영화 데이트가 익숙해질 무렵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아지트가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벗어난 언덕길 중턱에 자리한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하면 커다란 창 너머로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고즈넉한 곳이었죠. 저희는 늘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앞에 두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서로의 지나온 세월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는 꽃집을 열기 전 아이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보냈던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평생을 아이들 앞에서 분필만 잡던 무뚝뚝한 수학 선생이었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그녀의 말에 멋쩍게 웃었습니다. 꽃보다 그녀가 더 아름답다는 낯간지러운 소리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면서도 싫지 않은 듯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의 세상이 제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모습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그렇게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갖고 온 그녀의 모습에 저는 존경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삶에 제가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벅찬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찻집을 나서 익숙한 동네 어귀에 다다르면 저희는 늘 몇 걸음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마치 잘 아는 동네 이웃이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요.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라 갈게요.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이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기 전 그녀가 뒤돌아보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어느새 제게는 가장 가슴 떨리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주고는 총총히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저 역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 숨어야 하는 이 만남이 초라하거나 서글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밀스러움이 우리의 감정을 더 애틋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함께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시고 같은 길을 다른 걸음으로 걷는 이 소소한 행복. 그것은 제 메마른 황혼에 찾아온 가장 따뜻하고 충만한 선물이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 보이겠지만 저희 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세상 가장 특별한 행복의 온기를 말입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남들 눈을 피해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스릴 넘치는 비밀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이 좋은 사람을, 이 따뜻한 감정을 왜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걸까? 주책이라는 손가락질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나이에 새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먼저 간 아내에게 미안해서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지내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하러 아들 녀석의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며느라이가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지요. 아버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 고생이 많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식탁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부터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까지 며느라이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세 식구가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풍경. 그것은 분명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은 온전히 이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까? 혼자 먹는 저녁이 쓸쓸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한창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맞은편에 앉아 저를 지켜보던 아들 녀석이 툭 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순간 밥을 뜨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 사이를 눈치챈 건가?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이 바싹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습니다. 좋은 일이라니. 늘 똑같지 뭐. 아니에요, 아버님. 아들 말이 맞아요. 전부터 계속 느꼈는데 요즘 아버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안색도 환해지시고. 옆에서 밥을 먹던 며느라이까지 거들고 나서자 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멋쩍게 웃으며 반찬만 뒤적거릴 뿐이었지요. 제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던 아들이 피식하고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양복이며 셔츠며 계절마다 사드리는데 요즘처럼 옷에 신경 쓰시는 거 처음 봐요. 얼마 전에는 향수도 하나 사셨던데요. 제가 쓰는 거랑 비슷한 향이던데.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사례가 들려 콜록거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라이가 급하게 물을 건네주는 것을 받아 마시며 아들을 쳐다보니 녀석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퀴퀴한 늙은이 냄새가 날까 싶어 아들이 쓰는 향수도 몰래 따라 사서 뿌려보고 그녀가 이 색깔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했던 셔츠는 외출할 때마다 교복처럼 입고 나갔으니까요. 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아들의 눈빛에 저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60 넘은 아비가 젊은 애들처럼 연애에 빠졌다고 하면 이 녀석이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복잡한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지던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만나는 분 생기셨어요? 돌직구처럼 날아온 아들의 질문에 저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차마 아들의 눈을 보고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곧 긍정의 의미였지요. 어색한 정적이 식탁을 짓눌렀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그 순간 아들의 나직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비난이나 실망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뚝뚝한 아들이 지을 수 있는 최선의 따뜻한 표정으로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왠지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사람이다.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제 일처럼 기쁘다는 듯 안심했다는 듯 말입니다. 꺼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웃는 거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랬느냐? 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시니까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웃게 해주는 분이라면 분명 좋은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지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숨기지 마라. 그 말이 밤새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이 두려워 그 소중한 감정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남들의 시선? 자식들의 반대? 아니요. 어쩌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편견의 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황혼의 사랑은 주책이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세상의 시선 속에 저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들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응원은 그 단단했던 벽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렸습니다. 아들 녀석의 말처럼 그녀는 저를 웃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잿빛이었던 제 일상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여준 사람이고 멈춰있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더 이상 밤도둑처럼 숨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망설이지 않겠다고. 이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을, 이 소중한 행복을 더는 그늘 뒤에 숨겨두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 앞에 그리고 제 자신 앞에 우리의 관계를 떳떳하게 고백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들 녀석의 그 한마디가 며칠 밤낮으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네,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 소중한 행복을 더 이상은 남들의 시선 뒤에 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어김없이 저녁 7시 늘 만나던 공원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화가의 그림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무척 밝아 보여요. 제 얼굴이 정말 그랬을까요? 터질 듯이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날이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산책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고 입은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수십 년간 교단에 서서 수많은 학생 앞에서 떨림 없이 이야기했던 저였지만 지금 제 옆을 걷는 이 한 사람에게 건넬 말 한마디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내 진심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잠시 저기 벤치에 좀 앉았다가 갈까요? 제가 가리킨 곳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그녀는 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잠시 흐르는 침묵. 어색함을 깨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저였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평생의 용기를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살아오면서 무언가 이렇게까지 망설이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시계는 영원히 멈춘 줄로만 알았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정막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과제라고 생각했지요.
웃는 법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법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살아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적함을 달랠 동네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웃음소리에 제 하루가 밝아지고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그 작은 꽃집의 꽃들처럼 제 메마른 삶에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참으로 염치 없고 이기적인 부탁을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그녀의 어깨가 살짝 굳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게 들릴지 압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줄 알았던 이 황혼의 나이에 사랑을 고백하는 제 모습이 주책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제 진심입니다. 어쩌면 제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소중한 감정을 더는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저무는 노을을 보고 아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이 황혼을 걷고 싶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적을 깨고 제 손 위로 따뜻한 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드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보 같기는요. 세상에 이렇게나 따뜻하고 진실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는 제 손을 마주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꽃을 가꾸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잊으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제 저녁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과의 산책이 하루 중 가장 큰 행복이 되었고요. 저 역시 선생님 덕분에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야말로 선생님과 함께라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저도 선생님과 함께 걷고 싶어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제 어깨에 조용히 얼굴을 묻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의 길 위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포개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황혼은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라고 했던가요? 제게 찾아온 이 황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봄날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인생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산책길의 마지막 장을 함께 채워나갈 테니까요.